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와 선 일곱 번째, 이제 화두선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두선의 창시자는 이제 송나라 때 중국의 대해종고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고, 그 선에 대해서 어떤 방문론을 제시했는지,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선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종고 스님은 이제 화두선을 창시했는데, 그러면은 뭐 화두선 이전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사선이라 그래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에서 언하대오,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뭐 이제 이런 것이 주된 이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대종고 선사는 이제 그게 뭐 모든 것이 그렇듯이 다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각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각성이 일어나려면, 모든 각성이 일어나려면, 즉 깨달으려면 언어도단 심행처멸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의식, 즉 마음 쓸 곳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스승의 말이 무슨 뜻인고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화선,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내고 문화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대해종고 스님은 화두선을 제시했고, 화두선의 목적은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 마음 쓸 곳이 없어지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화두를 제시할 때에 제시한 단어가 무자 화두죠. 조주 스님에게 이제 제자가 물었을 때의 그 무자 화두는 실제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스님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스님은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두가 아니고 그냥 그 스승에게 질문한 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성불하지 못하고 죽어서 만약에 개로 태어나면 개도 닦아서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럼 큰일 났네, 이번 생에 득도 못하면 다음 생에 보장이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불성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는 확률은 또 다른 거라서. 그런데 말이지, 그건 맞아.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업식, 즉, 무명행식에서, 행에서 나온 식이 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식성이 커서 깨달음으로 향한 발심을 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학구적인 질문과 대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주 스님이 그런 의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번 생에 끝을 보자, 뭐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대종고 선사는 조조의 무자 화두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조조의 무자가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고 화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화두로 삼아야 되는데, 화두로 삼는다는 것은 공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의 공식적인 문서 또는 이런 걸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있다 없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의 무자로 해석,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어느 도단 심행처멸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에서
막히고 막힌 데서 의문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100가지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의단이 형성된 거고, 그 의정이 형성되어야 에너지가 막혔다가 뻥 뚫리면서 화두가 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선, 대종고 스님의 화두선의 목적은 당연히 언어도단 심행처멸 또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작동이 분별이 멈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자아 활동이 멈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도단 심행처멸이 이제 저번에 이제 묵조선 얘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의 관점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 모두 다 성불해 있다 라고, 이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종고 스님은 뭐 이제 뭐 화엄경이나 능음경 이런 계통의 영향을 좀 받은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깨달아서, 깨달음을 체험해서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데, 시각을 통해서 본각, 원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의 그 방법론으로 이제 모든 심리적인 소진, 번아웃, 그리고 인지적으로는 판단과 구별의 부정,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쥐가 쥐덫에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쥐덫을 빠져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있다 없다의 논리적이고 이제 진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그 쥐덫 속에서 쥐가 죽어버리는 것,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에고가 죽어버리는 것, 혹은 분별심이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식이 문제고 이 마음 쓸 곳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지에게서 동양 그릇을 빼앗고, 그 다음에 가난한 농부에게서 쟁기를 빼앗는다. 이건 뭡니까? 어떤 수단도 남겨놓지 않고, 그 수단이 있으면 미련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련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빼앗아 버려서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망상, 분별, 판단, 뭐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메커니즘이 파괴되어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대종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느 맥락에서 튀어나온 인물이냐, 이렇게 보면 이제 북송시대 12세기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 출가하고 뭐 이제 한문을 당연히 배웠겠죠. 근데 집이 좀 가난했어. 그 사이 또 뭐 이러다가 이제 청소년 때 출가를 하고, 근데 너무너무 똑똑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의 스님들은 해능 빼고는 다 한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유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출가해서 처음에 조동종 문화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좀 떠돌다가, 근데 이미 이제 경전은 다 배워버리고 머리가 너무나 좋으니까 천재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인가를 받은 스승이 원호극근 대사인데, 원호극근 선사에게서 이제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운문선사가, 뭐 이것도 화두인데, 운문선사가 재불 출신처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처님이 나온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운문선사가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이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 화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원호극근 선사가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고 훈풍이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저만 밑이 시원하구나, 뭐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뭐 못 알아듣고, 여기서 이제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말 밑에서, 그 언하에서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이 되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때 이제 표현은 앞뒤가 끊어졌다. 앞뒤가 끊어졌다. 이 끊어졌다는 게 뭡니까? 어느 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쓸 것도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결국 분별망상이 끊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이제 않았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화엄경 읽다가 뭐 보살이 제 8부동지에서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정멸이 현존해가지고 정멸이 나타나서 대자재를 얻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 정멸이 현존했다라는 얘기가 어느 도단 심행처멸, 즉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쓸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앞뒤가 끊어졌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하는 모든 의식적, 의도적인 활동, 이거는 행이 없다는 것이죠. 카르마의 근원이 되는 행이 없다, 선택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념과 분별, 그 망상분별이죠. 이 가르는 작업, 구분하는 작업, 구분하는 자와 구분되는 대상,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을 떠나서 둘이 아닌 본성에 머물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본각이야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체험의 과정, 둘이 아닌 과정, 분별을 벗어나는 과정, 앞뒤가 끊어지는 과정을 체험함을 통해서 원래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르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동종에서 말하는 이 본각은 그런 시각, 이런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갈 필요조차 없는 원래 그대로의 깨달음 상태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묵조선과 화도선 혹은 조동종과 임재종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모두 다 깨달아 있다. 불성은 이미 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고선사는 본각이지만 뭐 그게 맞지만 시각, 그러니까 깨달아 들어가야 된다. 깨달음의 체험을 통과해야만 본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어떻게 알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조동종에서는 굳이 안 알아도 된다.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도 그렇게 인정하듯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있고 알려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 개가 또 갈라지니까 분리 두 개가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본성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이랄까, 뭐 이제 의견의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이제 대종고선사가 뭐 어떤 화두들을 제시했느냐, 아까 묻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라프의 잣나무, 뭐 정전백수자라고 하는데, 이 백수가 뭐 잣나무가 아니고 뭐 측백나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월, 뭐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삼석은, 마삼건,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고, 이 화두를 이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이제 심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그 화두를 화면에 띄워놓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환기시켜줘라, 한번 이렇게 쓱 던져줘라, 또는 한번 쳐다봐라, 뭐 이런 것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대종고 선사가 이 화두 선법을 창시하기는 했지만, 아까 깨달음은 원어국근 선사 밑에서 언하에 되어 있잖아요. 조사선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부하가 아니고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독참을 했단 말이죠. 하루에 100명씩도 독참했단 말이거든요. 들어와서 뭐 이야기 시켜보고 제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대종고 선사 밑에서 깨달은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조사선의 그 독참 방법을 통해서 다 깨달았고, 이제 화두선을 이제 권유한 것은
자기가 이제 1대1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예를 들면 저기 17년 동안 뭐 또 그 어딥니까, 귀양도 살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신으로 많이 했거든, 주고받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네, 없으니까 나 대신에 이 화두를 스승 삼아서 밀고 나가라.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은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의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또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즉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손을 놓으면 도노가 일어난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각의 형태인데, 봉각의 그 속성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이 두 개가 아닌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방문론이 되었든, 어떤 관점이 되었든, 기승전 번뇌로부터 해탈이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공성의 절대적 그 체득,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의 체득, 그리고 무아의 체득,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상태, 화두를 통해서 화두를 탐구하는 자가 죽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되어야 도노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대종고 스님은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이독제도, 불가피하게 원래 본각인데 시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의 트리거, 계기 혹은 구심점을 이제 던진 거라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독제도, 독으로서 독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제 부득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각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멍청하게 귀신굴 속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제 대스님은 죽은 삿된 선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가나선을, 화두를 들기를 권했지만, 액션하기를 권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제 잘못될 위험성이 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주의사항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뭐 많습니다. 10가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한자를 단어가 중요한데, 간화잖아요. 관화가 아니고 간화잖아요. 간은 뭡니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쓱 한번 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 주마간삼 이런 때 간자는 침이라고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쓱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은 그 대신에 숲을 보는 것을 관이라고, 나무를 보는 것을 이제 찰이라고 하는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에 이르기 위한 아주 세밀한 살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도 보고 디테일도 보고, 이런 거는 뭡니까? 굉장히 진지한 이제 학문 활동이죠. 그 관을 쓰지 않습니다. 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간자라고 하면서 한번 휙 보라는 것이죠. 그냥 언뜻 보라는 것이고, 그냥 그림책 보듯이 던져주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를 환기시켜라. 네가 망상에 빠져들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화두를 들어라. 즉 화두를 이렇게 한번 뿌려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대종고 선사가 이야기하는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문장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자 화두, 그러니까 무자가 문답이 되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화두가 되면 있다 없다의 그 없다가 아니고 말의 길과 언어와 생각의 길을 틀어막는 마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이 가나선이 스승도 없는 데서 혼자서 화두 하나를 들고 밀고 나간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10가지 100가지 샛길 빠져나가서 낭떠러지로 가는 샛길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 간화선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보조 진울 스님, 13세기인가요? 진울 스님도 이제 이 간화선을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제 보조국사 진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묵조선과 가나선을 이제 또 융해 관통하거나 오히려 보면은 묵조선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진울선사가 가나결의론이라고 하는 데서 그 무자 화두를 참고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거를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진짜 없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원리나 도리를 따져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즉 이해하는 자가 있고 이해되는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 의미를 동원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헤아리지 말아라.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즉 생각을 굴리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화두는 들었는데 의심은 하라고 하는데 또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섯 번째로 보면 눈썹을 짙게 올리거나 뭐 눈동자를 깜빡거리거나 이런 바디랭귀지, 방이나 할도 나중에는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갖고 이런 걸 가지고 깨달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언어를 갖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뭔가 하면 말이지, 무자라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들어보면은 이제 모든 길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아무런 일도 없는 그 자체에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묵조선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묵묵히 앉아 있어서 이거야, 앉아 있는 것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화두를 그냥 들고만 있는 거. 왜냐하면 화두 속에 답이 있는 거니까. 나는 몰라도 화두 속에 답이 있는 건 믿어라. 화두 한 셀이 들고 있는 것, 이것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끼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자 속에서 이제 해답을 이끌어내지 말아라. 뭐 이제 그 화두 그러면 말이 있고 말의 머리가 또 있고 이런가, 뭐 그 전에는 어떤가, 뭐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0번이 깨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화두를 들고 있으면 깨달음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1번과 10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번은 이때 무자 화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10번에 보면은 이거 들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오겠지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방법론,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자, 이 10가지를 보고 나면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 이 화두를 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떤 생각도 들어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화두를 의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사무쳐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생각으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발부터 정말로 쉽지 않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두를 깨쳐서 득도한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스승 아래서 문답 조사의 어록을 뒤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통해서 언하에 대오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많았다. 대종고 선사 제자들도 독참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절대 다수였고, 화두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 기록에도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간의 유배 생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들과도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개별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화두를 제시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이 조사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퀘스천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나선에 주의할 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스승의 지도 없이 혼자 밀고 나갈 수 있느냐. 또 그것이 한국의 그 조계종이 가나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겠는가 하는 것의 어려움도 이제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찾는 자가 사라져야 된다. 찾는 자가 죽어야 된다. 해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분별심이 사라지는 경지에 가서야, 경지라기보다 상태에 가서야 본각, 본래 다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선의 본질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원리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독제독, 그 독으로 독을 제어하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걸림돌이 참 많다. 이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길 아닌 길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론을 쓰면 된다. 그래서 염화두, 화두를 연불처럼 나중에 이제 그 염화두도 생기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연불선하고도 결합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나선이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가나선을 하더라도 스승의 지도 또는 이제 스승의 언하에서 각성하는 뭐 이런 구조가 결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대종고 스님의 그 간화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고 뭘 지향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공부, 이 채널의 마음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었든 무아, 찾는 자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되었든 무슨 말이 되었든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